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방송했던 내용들 좀 하루 늦었지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에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부활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가기 전이죠. 이제 금요일 날 마감장, 금요일 날 장 마감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딜사이트 경제TV 머니마스터 3부 출연을 해서 종목 추천도 하고 시황을 전달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더라고요. 자,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시장의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의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좋은 종목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테마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매몰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종목이 진짜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거든요. 요즘에 트렌드가 보시면은 트렌드가 주주 환원이에요. 주주들에게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느냐가 환원이거든요.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또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 부양을 한다는 듯 이런 모든 전략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뭐 그 회사는 살아남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회사가 주주 친화적이냐. 결국에 밸류업이거든요. 밸류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즘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뭐 실패했다 어쩐다 얘기 나오지만 밸류업이라는 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밸류업이라는 거를 정부가 시킨다고 하고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증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또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게 될 것이고 회사들도 이제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보자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가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유리기판 테마, 로봇 테마, 자율주행 테마가 계속 순환이 돌고 있다는 얘기고요. 로봇이 아직까지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로봇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로봇이 약간 좀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로봇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레인보우가 빠지더라도 어떤 로봇주가 바닥에서 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로봇주든. 뭐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았잖아요. 뭐 티라유텍이라든지 다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덜 올라간 로봇주를 보는 거는 아직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 유리기판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자율주행의 경우는 이번에 재료가 되게 많아요. 자율주행은 일단 6월 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최근 소식인데 중국의 비야디라고 아시죠? TV 광고 많이 나오는 얘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장착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와서 자율주행 경쟁도 결국 딥시크처럼 딥시크가 무서웠던 게 그거거든요. 오픈소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누구나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게 공개를 했어요. 성능이 괜찮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투자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성비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만드는 자율주행이 제일 좋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걸 학습시키기 위한 표본이 제일 많았으니까 제일 많이 학습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좋을 수 있지만 가성비는 비야디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는 가능성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 있고 로봇 우리가 제일 잘하나? 아직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로봇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올랐었는데 전 로봇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리기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아직 이거는 시작도 안 한 테마예요. 완전 그냥 완전 시작도 안 한 테마. 왜냐면 유리기판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기업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유리기판 제품은 나와 있어요. 시제품은 나와 있고 이거를 빅테크 해외 기업 중에 어느 누가 먼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뉴스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유리기판은 아직까지는 매출 0, 매출 0의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많은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하니까 유리기판 잘 보시고요. 현재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현재 가장 가장 앞서 있는 회사고요. 현재 앱솔릭스는 미국의 유리기판 관련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 1월 달에는 엔비디아랑 거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이버가 추천드린 건 좀 올랐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오늘 조금 밀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쵸? 약간 눌림목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실적은 되게 잘 나왔었는데 약간 조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보시면 실적 잘 나오고 무너지는 종목 되게 많죠. 똑같아요. 네이버도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15만원짜리가 23만원까지 가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 딱 가격대가 예전에 그 매물대 거기 이제 쌓여있는 딱 걸쳐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을 예전에 어떻게 드렸었냐면 잠깐만 찾아볼게요. 네이버 저는 좋게 봐요. 네이버 우리나라 대표 회사 중에 하나이고 좋아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목표가 25만원까지 더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25만원까지밖에 못 가냐? 아니죠. 더 갈 겁니다. 한 30만원 이상 갈 거예요. 근데 왜 25만원이냐면 매물대, 매물 저항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이버는 25만원 아니라 한 30만원대 놀아야 정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볼까요? 이번에 실적들이 다들 잘 나와가지고 증권가에서는 26만원 보는 데도 있고 23만원 보는 데도 있고 27만원 보는 데도 있고 다양하네요. 30만원까지 보는 데는 아무도 없네요. 저는 왜 30만원을 보냐면 대표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국민연금이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문 경영인과 그쪽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건데 이제 국민연금이 많이 들고 있으면은 좀 심란해요. 저러면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막 뭘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전문 경영인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보시면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매출에 이거 뭐예요? 10조 원 클럽 가입을 했고요. 이제는 영업이익도 2조 원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AI 시대인데 당연히 AI 기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가 지금 증권가에서 25만원, 26만원 보고 있는 게 저도 물론 25만원을 1차로 제시했어요. 1차입니다. 1차. 제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30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리신 분들이나 장투하실 분들은 뭐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랑 뭐 소프트뱅크랑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는데 네이버가 또 그 라인 야후 일본의 라인 야후 지분을 또 소프트뱅크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소프트뱅크가 또 스타게이트 참여했잖아요. 그 손 마사요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결국엔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참여라는 거는 돈 내라는 거거든요. 돈 내면은 참여시켜줄게. 그건데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이 미국 가서 스타게이트 투자한다 그랬을 때 일론 머스크가 비웃었죠. 돈 없을 텐데 그렇게.
돈만 주면은 참여할 수 있는 어쨌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뭐 네이버가 생각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또 확장을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 방산 대표주고 추천을 드렸을 때가 30만 원이었고 지금 이제 4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는 사실 이제 우주항공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산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방산주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주가는 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한화 에어로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드리긴 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까지 본다는 건데 45만 원 돌파하면은 목표가를 좀 더 상향시켜 볼 의향은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다 추천주 제가 실적주만 드렸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하나 그 재료가 하나 있는 게 그 K 방산 ETF가 뉴욕 증시에 최근에 상장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거든요. 그 사실 분들은 티커 KDEF라고 해서 오늘 지금 상장하고 나서 수요일날 상장했을 때는 별로였고 목요일날 급등 한번 했다가 금요일날 차익 실현 그리고 월요일날 오늘 지금 미국장에서는 종가에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건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모아서 미국에 상장을 시켜놨고요. 뭐 현대로템, 아까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 현대, 한화 등등, 삼성 이런 이제 방산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K 플러스 K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 ETF라고 이렇게 상장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를 사잖아요. 그 우리나라 방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좀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것 같다. 그렇게 전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40만 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39만 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SK 바이오팜 요거 이제 바이오 제약주 많이 올라갔었고 수출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내수는 그냥 내수 매출이 한 2%인가밖에 안 돼요. 네, 다 수출이에요. 그리고 다 수출인데 그 중에 수출의 대부분이 또 이 약품이에요. 세노바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이름이고 이게 미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팔려요. 그래서 세노바이트가 만약에 국내 승인이 된다면 올해 그 승인 가능성이 있는데 되면은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이트가 이 회사의 메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이제 1조 원 시대로 가게 된다는 뭐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죠. 전략을 일단 15만 원대 매물이 좀 많아서 목표가 14만 9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이렇게 챙겨 드렸습니다. 14만 9천 원이라고 해봤자 상장 초기에 막 잘 나갔던 거 물론 이때는 장이 좋았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좀 부족하긴 한데 압도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사업 구조가 너무 심플해요. 돈 벌고 있는 약 하나요. 이것과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심플한 기업이고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5만 원 근처까지 일단은 보고 있는데 당연히 더 가겠죠. 그렇죠. 올해 말에는 뭐 한 이제 18, 19만 원 가 있을 가능성이 큰 그런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더 갑니다.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1원 좀 떨어졌네요. 그래도 1450원이 좀 그거더라고요. 50원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다. 낮아지면 좀 괜찮다. 그나마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온코크로스는 좀 팔자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온코크로스를 요날 추천드렸죠. 이날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좀 가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지금 73%가 아니라 한 뭐 90% 가까이 올랐을 겁니다.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은 결국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AI. 이 회사의 AI가 얼마나 성과가 있고 성능이 좋은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이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바이오 제약주가
그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관세가 중국을 때리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관세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건데 우리보다 더 급한 거는 중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우시그룹 아시죠? 우시바이오 앱텍, 뭐 우시앱텍 이런 애들. 얘네들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부터. 그래서 얘네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겠지라는 굉장히 뭐 가벼운 그런 전략으로다가 시장에서는 이제 가고 있는데 뭐 테마주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나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드러난 성과가 부족한 거에 비해서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붙었다는 게 AI 관련주라는 게 상승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코크로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 관심주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종목도 바닥이잖아요. 이런 것들. 얘도 AI 신약이에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 요거랑 신테카 바이오. 얘도 AI 신약입니다. 오늘 좀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신약, 온코크로스랑 같은 재료를 공유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신약 개발 AI로 합니다. 요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숲. 옛날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었죠. 얘네가 숲으로 바뀌고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역캠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런 이제 방송들. 저는 역캠이라는 말이 약간 뭐 좀 부정적인 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이 TV에 나와서 어떤 구성된 포맷으로 예능을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놓지만 이렇게 이런 온라인 방송상에서 규제가 없다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규제가 굉장히 약한 이런 데서는 좀 다르게 보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돌 산업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숲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잘하는 쪽이 지금 매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LCK컵이 저도 이 게임을 잘 하진 않지만 얼마나 대단한 게임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뭐 갈 때마다 이상혁 선수, 페이커 선수 사진 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LCK컵이 이번에 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또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 또 관련된 좋은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거를 제가 가져오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한 지 좀 됐어요. 이제 12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한참 계엄 전국일 때, 탄핵 전국일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중파 TV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는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본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도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주가 많이 올랐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25년도도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숲은 좀 올랐는데 한 1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조정이죠. 그렇지만 15만 원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13만 원, 14만 원 목표가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높게 한 건 아니네요. 17만 원까지도 있네요. 보니까 좋습니다. 풀무원은 이제 김수출, 결국에는 해외 매출이죠.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들 다 예전에 추천했던 것들인데 다시 와서 잘 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전부 다 수출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니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내수에 집중하는 기업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수출이거든요. 우리의 영토는 해외에서 우리 돈은 해외에서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풀무원도 김수출 또 K푸드가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났고요. 김수출이 1조 원은 우리나라 전체 양을 얘기한 거예요. 풀무원 수출이 1조 원이 아닙니다. 자막이 좀 오해가 될 게 나갔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김수출이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체감하는 게 그거예요. 딸기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이것도 수출 물량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풀무원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풀무원도 그때 목표가 15,000원 드렸었네요. 보니까 그래도 실적 되게 잘 나왔고. 풀무원 얘는 잘 가네. 조정도 안 받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높고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을 잘 좋은 기업 3박자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시장을. 풀무원 더 보셔도 됩니다. 15만원까지 홀딩.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뭐 이미 올랐는데 이거를 왜 설명하는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진짜 옛날부터, 진짜 옛날 작년 뭐 10월 11월부터 바닥에 있는 로봇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미 저는 이 저점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이라서, 계엄 있기 전부터 전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왜냐면 좋으니까. 저도 옛날에 추천해서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들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제가 보는 지표들이 또 있거든요. 바닥이라고 알려줘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방송에서 제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더 갔죠. 사실 그냥 강하게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갈 것 같고, 이제는 이제 2만원 깨지면 좀 위험해요. 이제는 매물대에 도달했고, 바닥에서 벌써 100%가 넘게 올랐어요. 약간 로봇은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쉬었다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이라서 HTS가 끊어졌는데 뭐 끄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LG CNS가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요것도 저는 관심 가져보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제 신규 상장했는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그리고 AI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클라우드라는 산업이 그렇게 경쟁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경쟁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형주고, 이번에 그 올해 최대어잖아요. 가장 좀 관심을 갖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거품 있게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적 개판이었으면은 뭐 좀 빠졌겠죠.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정점을 친 상태에서 올해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람들 돈이 많이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자체도 약간 오버해서 상장한 감이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가 이미 상장 단계부터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좋으냐 나쁘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얘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수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 잘 갔던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죠? 수출이거든요. 이 종목의 제일 문제는 뭐면 내수예요. 얘네 매출이 그 LG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얘네 키우기 위해서 그룹 내에서 다 수주 받아가지고 숫자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의혹이 상당히 있는데,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해외 기업들과 다른 클라이언트를 찾지 못하면 주가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공모가가 지금 얼마죠? 공모가가 보자. 공모가가 61,900원인데 어떻게든 공모가 이하까지는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이 종목 상장 초기에 공모가 밴드가 있습니다. 좀 상장할 때 공모가 밴드가 얼마였냐면 53,700원에서 61,900원 사이에서 공모가가 설정이 될 거라고 이제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요 안에 희망 공모가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가격에 가깝게 설정이 되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요거나 또는 더 아래 또는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좋으면 더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공모가 하단 밴드가 53,700원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가치는 할 거라고 봐요. 아무리 뭐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55,700원까지 빠졌는데, 이 공모가 하단 밴드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PI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얘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그 종가에 하는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이 TV 방송이 금요일 오후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방송이라서 이제 종가 얘기 막 한참 하면서 PI 이거 다음 주에 이거 단타 엄청 들어오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급등 나왔죠. 상한가 갔나? 상한가는 못 가고 20몇 프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급등 나왔는데 이런 게 제가 또 자주 보는 좀 전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송 꾸준히 보시고 방송에서 또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 이런 또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PI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두 번이나 급등했으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반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추세 좋아지냐 나빠지냐? 저는 좋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25, S25도 굉장히 좀 사활을 건 제품이고 또 뭐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중국에서의 이구환신 그 중국 정부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가전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를 살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마치 이제 헌집다오 새집 줄게 헌집다오 그거거든요. 그런 정책으로다가 갤럭시도 이제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전략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실전 투자방에서는 삼성전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왜 올랐냐? 일단 갤럭시에 대한 판매 호조 기대감, 디지털 제품에 15%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제일 수혜를 보는 건 어디죠? 화웨이겠죠. 또는 샤오미나 뭐 비보, 오포 이런 중국 회사들이 제일 수혜를 많이 볼 거고 삼성은 그거에 비하면은 좀 수혜가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일단 뭐 너무나 주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오너리스크에서도 좋은 영향이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TSMC 1분기 매출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5,030억 한국 돈이니까 한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5,300억 달러 정도 5,300억 달러가 아니라 53억 달러고요. 한국 돈으로는 뭐 한 계산해 보면은 대략 6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산수가 잘 안 돼서 정확한 수치는 계산해 보시기 바르겠고요. 일단 5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매출 전망은 가이던스의 하단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실적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지진 때문에 여기 정도에 도달했대요.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반사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상승 배경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의 빅테크 AI 칩에 들어가는 HBM 싹쓸이 할 거라는 전망, 그러니까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요. 좀 근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하이닉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랑 거래를 잘 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칩도 들어가는 HBM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 고객사가 없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랑 물론 거래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올해 점유율이 20%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환상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꺼적지근한데 오늘 이런 뉴스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올려준 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전투자반에서는 그런 것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이번에 한국에 온대요. 그러면 어디에서 묵게 되느냐? 이 소노캄 경주라고 이번에 리모델링한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묵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싱가포르의 카펠라 리조트, 카펠라 호텔, 그 센토사 섬에 있는 건데 저도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갔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죠. 그 세기의 만남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소노캄 경주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개발이잖아요, 개발. 지금 무슨 얘기 나왔죠? 가자 지구를 어떤 휴양지 이런 걸로 개발하겠다. 또 북한의 해안을 리조트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금강산 아이템을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가만히 둘까? 북한과 교류하면서 좋은 얘기 나오고 하면서 금강산 개발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노캄 경주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뭐 영향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거는 자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산 사업 관련해서 트럼프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저는 관심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강산 쪽도 해안이잖아요. 해안 개발 리조트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텔레그램에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몇 개만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것들도 다 저희는 이제 리딩을 통해서 전략해서 챙겨드리고 있고요. 디어유 많이 올랐는데 목표가까지 더 보자는 말씀 챙겨드렸고 또 RS 오토메이션도 이미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급등 나와서 아직까지 우리가 로봇이 대세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오늘 저희 실전 투자반 저희 이제 VIP 회원 방송에서는 아침에 저희가 이런 검색식을 띄워드리거든요. 오늘 휴림 로봇이랑 클 로봇이 급등 나왔는데 휴림 로봇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장 전에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실전 투자반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서 또 매일 아침 단타 종목이나 테마 종목들 또 제가 또 나름 준비한 바닥에서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 그런 종목을 통해서 같이 수익 내보실 분들은 저희 실전반에도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금요일 방송 추천주는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바로 올라 버리더라고요. 좀 빠졌다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보시고 전략은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난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목표가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전략들 드린 대로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